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현대사의 특징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지상 과제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명상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비전이 명상이 된다는 거고, 우리 각자가 명상을 한다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죠? 아까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가 밖에서 오는 것은 받는다 그러고, 안에서 받아서 내가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만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의 아픔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 안에서 이렇게 재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근데 먼저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냐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조선시대 왕보다도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고, 예? 그리고 로마 시대 귀족들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산대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예를 들면 노예라고 했을 때는 밥은 누가 지어줘요? 밥솥이고. 옛날에 귀족이나 왕족은 밥을 따로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편리하고 충분하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 힘들어하냐고요? 일단 여기 명상의 이 붐이 일고 있는데, 이 책은 2015년에 나온 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알아차림 핸드북.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여기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이 용어, 이게 불교의 사띠를 영어식 번역인데, 여기 2013년, 2014년도에는 이렇게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책 제목에 마인드풀니스가 있는 게 2013년도에는 있고, 지금 2018년이니까 더 많겠죠. 15,000권 이상 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부분들이, 명상에 대한 희망, 명상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다는 걸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명상이 90년대까지는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화가 되고 이런 것이 그 웰빙 유행과 함께 2010년대까지 그 웰빙, 그리고 이게 2010년 이후에는 힐링이 됐어요. 웰빙은 잘 먹자, 잘 놀자, 이런 의미가 웰빙인데, 힐링은 마음을 치유하자,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조금 놓여나자, 조금 격려를 받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자, 이런 문화가 힐링 문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2013년에는 자격기본법이 생겨가지고 명상 전문가 그룹이 탄생하게 됐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너도 나도 명상에 대한 학과나 전공 과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명상을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반드시 명상의 유용성과 효용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봐봐요. 왜 이렇게 대두하게 됐느냐? 이게 첫 번째는 불경기 지속입니다.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2%, 3% 성장률이니까 옛날에 그 9%, 10% 고속 성장을 할 때는 뭘 해도 잘 됐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뭘 해도 불투명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은 5천 명을 뽑는데 15만 5천 명이 와서 41대 1이래요. 이거 2018년 4월 17 최근 기사예요. 예,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불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기 지속이고 왜 명상과 힐링이 필요하게 됐느냐? 사람들이 불안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혼자 밥 먹고 핵가족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족에서부터 핵가족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아파트 간에 칸막이가 되면서 소통이 안 되고 전부 다 외로워지면서 이 핵가족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핵가족의 붕괴는 뭐냐 하면 여기 봐보실래요? 1인 가구 증대인데 앞으로 15년, 10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36%가 돼요. 전체 10명 가운데 나 홀로족이 한 4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는 가구는 26%예요. 여기 봐, 1인 가구가 자녀 있는 가구를 추월하게 돼요. 가구가 36%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부부 가구가 있어요. 자식이 없이 부부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문화 속에서 소통이 부재되고 외롭다는 거죠. 소통의 부재. 지난 정권에서도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어요. 정권이 소통이 안 되면 붕괴될 정도로 우리는 소통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 게임하고 스마트폰으로 하지 옆 사람과 소통을 안 해요. 대부분 청소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과 같이 놀지 인간과 대화를 않고 엄마 아빠하고도 대화를 않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가족이 붕괴돼서 어렵죠. 거기서 오는 이 경기 불경기하고 소통의 부재로 오는 이 정신 건강 악화. 그래서 정신 질환자가 증대되고 우울, 불안, 공황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는 가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의사들에게 상담을 10분에서 15분 하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준이에요. 옛날에는 3분이나 했거든요. 100명이 있다 그러면 3분 했어요. 약 처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15분으로 올해 5월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전부 다 우리는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명상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치유니 치료라는 낱말이 이게 우리의 문화에 공통어로 등장하게 됐고 유행어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노인 문제는 그만두고라도요. 가장 심각한 게 청소년 문제인데 2021년 2년 이후에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 65세 인구가 25%를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젊은 층이 나이 드신 분을 부양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취업이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볼래요? 근데 이게 청년 실업과 문제인데 이게 자살 충동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 비율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이 파란 줄 보세요. 한참 고공을 하고 있어요. 9%고. 예. 그리고 이 취업률의 장기 변화이고 이 아래쪽은요 우울이고 불안이고 공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신적인. 근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이 중앙일보에서 이거 조사한 건데 저도 여기 빅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도 확인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그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은, 특히 소통을 방치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소통을 가르쳐야 되고 정치인들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북한과 우리를 보수 세력이라고 해서 끝없이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상당히 불안하죠. 소통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일본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사과할 것은 사과 받아내야 되고, 미국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중국과도 소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소통해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통을 하면 덜 불안하죠. 누구하고 연결이 되니까. 소통을 하면 웃죠. 행복해져요. 앞전 시간에 그 긍정 심리학, 그 행복한 느낌,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오게 되면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 경건해지고, 이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 이 강연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연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옆 사람 보세요. 편안한가? 정말로 편안하잖아요. 그 편안한 느낌이 바로 그게 불성 체험이고, 그게 긍정성을 체험하는 거고, 그게 영성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